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금수저를 넘어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소중한 그 자산들 중에 하나가 욕구인데요. 자기만의 욕구라 그렇게 얘기를 정했습니다. 자기만의 욕구. 이것은 뭐냐면 나만의 창조적이고 나만의 독특한 그런 목표를 향한 욕구입니다. 그런 얘기죠. 자기만의 욕구를 가진 사람은 이미 금수저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하고 뭐 금수저가 부족하고 가진 게 없다라고 아쉬워하면서도 사실 자기만의 욕구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욕구는 있는데 너무 남들이 똑같이 원하는 욕구만 가지고 그것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욕구, 남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구, 뭐 남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슨 스펙을 쌓기 위한 욕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해되는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나 또 물론 일반인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빠듯하게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획일화된 목표라든지 획일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스펙 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죠. 스펙. 이런 단어도 사실 좀 스펙. 이거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specify 이런 말에서 나왔죠. 명시하다, 기술하다, 특별히 그 조항을 체크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specification. 사실 여기에서 스펙이 나온 것이죠. specification. 이것은 일종의 명세서라는 말입니다. 사용설명서. 물건 같은 거 사용설명서. 저는 내 몸 사용설명서 그런 프로그램 있죠.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슨 건강만 챙기려고 그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내 몸 사용성, 내 몸. 그러면 내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관, 내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소우주, 한 자연. 이것은 정신과 육체가 다 함께 모여서 전체적인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사용하는 설명서 참 좋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내 몸은 보편적인 몸이기도 하면서도 보편성이 있죠. 그러면서도 나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몸이에요. 이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몸이에요. 그래서 피가 흐르고 또 눈이 있고 위장이 있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보편적이죠. 보편성인데 내 몸만의 독특성도 있어요. 나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 저도 독특성이 있어요. 저는요 땀을 많이 흘려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강의하러 가면 반드시 선풍기, 에어컨은 못 틀어주더라도 뒤에서 꼭 선풍기 좀 해달라고. 또 제가 이렇게 기타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러면 땀이 줄줄 흐릅니다. 긴장도 솔직히 하겠지만 원래 좀 땀을 많이 흘려요. 그래서 겨울에도 저는 내복을 입는다 이런 건 아직, 제가 이제 저도 이제 60세를 향해 가는데 아직 내복 같은 거 안 입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저만의 독특성은 좀 이 땀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 몸만의, 어떤 사람은 복숭아를 먹으면 이상이 생긴다든지 자기 몸만의 독특성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용 설명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나만의 독특성도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요, 우리가 뭘 샀어. 어떤 제품을 샀어요. 가전제품이나 무슨
제품을 샀습니다. 그러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죠. 이게 스펙입니다. 이게 specification, specification. 이게 바로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이런 제품이고 또 이렇게 제작이 돼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죠. 왜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연필. 그냥 나무 속에 흑연 들은 거 연필. 사용 설명서 있습니까? 권연필은 흑연이 속에 들었고 설명이 있어요? 사용 설명 없죠? 왜 그렇습니까? 뭐 볼펜도 마찬가지죠? 볼펜. 이 볼펜은 뭐 어쩌고 사용 설명서 없습니다. 왜냐? 모두가 다 아니까. 그럼 사용 설명서라는 건 그래도 조금 남들이 모르는 부분, 이 제품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만약에 이제 로봇을 우리가 구입한다 그러면 사용 설명서 잘 읽어봐야 될 거예요. 어떤 버튼을 누르고 어떤 때는 뭐 로봇가 감정 모드로 가려면 이렇게 눌러야 되고 로봇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 뭐 코드를 빼세요. 뭐 이런 사용 설명서가 있겠죠. 스펙이란 말은 우리가 스펙이라고 할 때 우리 한국 청년들이 생각하는 스펙은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획일화된 스펙을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문대를 나왔는가? 외국에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가? 또는 무슨 영어 점수가 이만큼 나왔는가? 획일화된 것만에 대해서 지금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스펙은 그 제품이 독특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사용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설명서처럼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과 창조적인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스펙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꼭 명심하세요. 남들 다 하려고 하면은 길이 좁고 힘들어요. 바늘구멍이죠. 왜 굳이 남들 다 하는 토익 점수에 몰두해야 돼, 집착해야 돼, 남들 다 하려고 하는 어학연수에 집착해야 돼. 물론 하긴 해야 되죠. 그러나 기본 자세는 나만의 어떤 나만의 독특함이나 나만의 창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이것이 진정한 스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진로를 잡아야 돼요. 그 자기만의 스펙, 자기만의 창조적인 모습. 그래서 제가 이 강좌에서 많이 창조성을 강조했죠. 이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또 끊임없이 과정 속에 있는 끊임없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에서 항상 제가 화이트헤드 얘기도 했지만은 이런 모습에서 창조적인 진보가 나온다. Creative Advance. 이 화이트헤드가 과정과 실제 Process and Reality라는 책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좋은 주제 중에 하나죠. 항상 어떤 나만의 변화나 또한 계속적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과정,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창조성이 나오는데 그런 창조성을 나한테 품고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스펙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대기업에 입사할 때는 똑같은 획일화된 스펙이 필요하겠지만 그럼 만약에 여기에 입사 지원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똑같이 만약에 여기 직원을 지금 100명을 뽑아야 되는데 300명이 지원했어요. 아니 서류로 300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서류로 뽑을 때는 이 기본적인 스펙을 가지고 뽑았겠죠. 적어도 그래도 대기업 유명한 기업이니까 이만큼 언어는 이만큼 돼야 돼. 학문적인 또 이런 지식은 이 정도 돼야 돼. 그런 스펙을 가지고 뽑았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면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스펙의 기준을 가지고 정원보다 한 3배를 뽑았다. 그럼 그 다음에 인터뷰에서는 그 사람의 창조적인 능력, 그 업무에 임했을 때에 그 회사의 어느 팀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이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것인가? 그럼 그만의 능력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거를 고려해서 사람을 뽑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대학도 그렇게 뽑습니다.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읽어보셨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는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마이클 샌달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의 책이죠. 이 책도 말 나왔으니까 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스운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스운 나라인가 하는 것을 이 책이 보여줍니다. 이게 그 인문학적인 책이고 어려운 책인데, 이 책이 한국에서 100만 부가 넘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 이상이 책을 샀는데 과연 책을 읽었을까요? 절대로 못 읽었다고 봅니다. 10%도 안 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봤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이것이 여러 가지 그 사상사조 중에 그 공리주의라고 하는 사상사조 속에서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스승이 존 롤슨가 하여튼 그런 대표적인 사상가인데, 그 사람의 영향 속에서 공리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요, 저스티스입니다. 우리는 이거 저스티스를 정의라고 생각하죠. 정의의 칼을 받아라 하는 정의. 이 저스티스는 정의가 아니라 공평입니다. 평등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무슨 정의의 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버드 대학교 입학생을 받을 때 평등에 입각해서 학생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단순하게 수능 점수 좋다고 해서, 학교 점수 좋다고 해서 뽑는 것도 원래는 최선의 공평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선의 공평이죠. 너무 이렇게 뽑기가 어려우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 조치를 가지고 뭐 수능 점수나 뭐 이렇게 학교 내신 점수를 보지만, 예를 들자면 어느 아이가 아버지가 선교사님이나 아버지가 시골 농부야. 강원도 산골이나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냥 어린 시절 보냈어. 이 아이는 대도시에 있는, 서울에 있는, 뉴욕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은 아직 없어. 그러나 이 아이는 벌써 어려서부터 강원도 또는 아프리카라고 하는 엄청난 자리에서 자기만의 아주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버드에 집어넣으면 단순하게 스펙, 일반적인 획일화된 스펙, 여기에서는 뭐 수능 점수나 무슨 이런 거는 아직은 많이 미흡하지만, 이 아이를 하버드에서 교육하면 반드시 획일화된 스펙을 가진 학생들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을 할 것이라는 그러한 그 전망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또 사실은 이 학생을 하버드 대학교에 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는 이제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사회를 너무 욕하지 말고 우리도 그런 사고 방식 속에서 항상 나를 창조적으로 또 나만의 독특함으로 스펙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들이 하는 스펙은 어지간히 좀 갖춰야 되는 게 이 사회의 기본적인 모습이죠. 근데 여기에 너무 목을 걸다 보니까 나만의 독특성과 나만의 창조성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그거를 저는 지적해 보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문제 잘 푼다고 미래에서 살아남겠습니까? 뭐 시험 문제 잘 외운다고 살아남겠어요? 그거 아니죠. 우리 한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미래지향적 인재가 지금 한국적인 토양에서 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뭐 외우고 문제는 어렵지만 수학 같은 거 나중에는 컴퓨터가 다 하는, 기계가 다 합니다. 그냥 계산기 딱 때리면 계산 나오는데, 이런 것만 잘한다고, 물론 기본적으로 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만 잘한다고 능력 있는 사람이 평가받는 시대는 out of date,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창조적인 사람, 자기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소중할 때가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큰 위기를 겪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남 다 잘하는 거 이런 데나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나만의 독특성, 나만의 어떤 모습을 위한 나만의 욕구,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나만의 계획이나 나만의 비전을 위해서 그 욕구를 가지게 되는 자는 이미 그 내면에 금수저를 소유한 자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뭐 저를 한번 예를 들자면, 지구 인구가 뭐 70억이다 치면 70억 명 인구다. 그러면 제가 이 70억 인구랑 뭔가를
제가 이렇게 경합을 해가지고, 상위 5%. 얼마죠? 70억 중에 내가 상위 5% 안에 과연 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기네스북 그런 거 있죠. 뭐든지 벌을 내 몸에 많이 붙이든지, 어쨌든 무슨 핫도그를 한꺼번에 오래 먹는다. 어쨌든 내가 남들보다 엄청 잘해서 5% 안에 들 수 있을 게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100m 달리기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어요. 100m. 제가 이제, 지금도, 상당히 뜁니다. 제가 내일 모레 60인데도 지금도 제가 뛰면 상당히 기록이 괜찮게 나와요. 근데 그런데 제가 5% 안에 들었다. 그 5% 안에 들어도 그러면 그 70억 명 중에 5% 안에 들으면 그래도 제 앞에 몇억 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줄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위 5%라는 찬란한 위치에 있어도 제 앞에는 몇억 명이 저보다 잘 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뭔가 그 상위 제 앞에 서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독특한 부분, 우리가 유니크란 말을 써요. 유니크.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유니크. 유니크란 말은 독특하지만은 아주 긍정적으로 독특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독특함. 그는 패션 감각이 독특해. 그러면 굉장히 좋은 쪽으로. 근데 엽기적인 독특함도 있죠. 비자르라는 말, 영어로. 이런 거는 엽기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독특. 옷차림도 거지같이 하고 이런 사람. 이거는 좋은 쪽 독특함이 아니라 엽기적인 그런 독특함도 있죠. 그래서 좋은 쪽, 독특함 쪽으로 내가 선택을 할 때에 내가 그래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또 갖추려고 하는 스펙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만 보다가 내가 갖춰야 될 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서류전형에서는 이제 통과했다가 나중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서는 나만의 무엇, 나만의 어떤 독특함, 나만의 소중함을 갖고 있는 그 무엇을 위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져보자, 그런 말입니다. 그런 욕구, 나만을 위한, 남들은 많이 갖지 않는 나만의 어떤 소중한 독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반드시 가지면서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게 자아가 있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를 생각하고 나를 느끼면서, 그래서 자아를 위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자아는 뭡니까? 자아가 뭡니까? 이거는 우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죠. 먼저 나 자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가 알아요. 싸웠다, 내가 하루 지나면 내가 압니다. 싸울 땐 나도 눈이 뒤집히고 이성을 잃어서 내가 잘못한지 모르지만, 빠른 사람은 몇 시간, 늦어도 하루 정도만 지나면 내가 잘못했다 알죠. 자아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 그래서 정직한 자아는, 똑똑한 자아는 내가 잘못했다는 깨달은 순간에 바로 사과할 수 있죠. 그런 사람 멋있는 사람이죠. 인간은 항상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바로 사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자아는 내가 나를 먼저 보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남에게, 이런 뜻이, 나는 남에게 혹은 사회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나는 과연 남에게는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처해 있는 그룹에서는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회사에서, 우리 학교에서, 혹은 내가 직장에서, 이 나라에서, 내가 다니는 조기 축구의 모임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이 자아, 나만을 위한 욕구를 가지는 것이 결국은 뭐 몇 가지 금수의 요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는 자아를 위한 욕구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바로 자아를 위한 욕구가 바로 뭡니까? 이것이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 자기만의 정체, 획일화된 정체가 아니라 나만의 정체성. 바로 이것이 자기만의 욕구요. 이것이 자아의 모습이고 자아가 가야 할 것이고 자아가 추구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욕구를 강하게, 물론 남들 다 가지는 것들에 대한 욕구도 필요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나 자신만이 가져야 될 욕구를 뒤로 놓는 경우는 결국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또 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도 항상 뒤로 한껏 부족해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문제 풀고 외우는 거 잘해서 명문대를 가도 결국 그 안에서도 자기만의 욕구를 분명하게 세우고 자기만의 욕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살아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명문대를 나오면 그 명문대 나왔다는 뭐 그 졸업장 하나로 버티려고 하겠지만 결국은 앞으로 사회에서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가진 것보다는 나에게만 있는 것으로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소중하고 그리고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나의 정체성에 중요한 힘이 된다는 거,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나에 맞는 욕구를 가지는 거죠. 나만의 욕구, 내가 계획하는 욕구. 그래서 우리가 욕구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욕구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필요는 발명의 아버지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필요하면은 그냥 필요하다 보니까 전화를 만들고 그렇죠? 또 필요하다 보니까 전화를 또 들고 다니고 싶고 그 필요는 발명의 이거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는데 필요는 발명의 아버지다 그런 말이죠. 필요는 바로 발명의 어머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추구하고 하다 보면 뭔가를 성취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욕구는 쉽게 얘기하면 배고픈 욕구 같은 거예요. 배고프면 뭔가를 먹을 걸 찾아 헤매잖아요. 너무 배고프면 남의 탐을 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배가 고프면 센서티브해지죠.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제가 학생 때 이회수 작가분의 글을 참 좋아했는데 이회수님의 글에 그런 게 있어요. 사흘을 굶으면 동네에서 어느 집이 제일 먼저 밥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굶주리게 되면 센서티브해지는 거죠. 이 후각이나 이런 감각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밥을 하면 밥 냄새가 막 내 코에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배고플 때 밥 냄새가 코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욕구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노력도 하게 되고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은 바로 발명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욕구를 가지게 되면요. 질투심이 생기고 도전의식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쁜 사람 질투하고 이런 거는 아주 허접한 질투겠죠. 그렇지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질투하고 또 악기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질투하고 또 정말로 노력을 하는 그 사람의 노력하는 자세를 보고 질투하고 그런 질투가 필요하죠. 그래서 질투나 도전 의식을 느낄 때 나는 활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런 욕구 속에서 노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강좌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인을 찾게 되죠. 노력하는 사람이 대인을 찾으려고 그러지 가만히 앉아서 뭐 누워가지고 감이나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대인을 찾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대인을 찾죠.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질투도 있어요. 뭐 기타를 잘 치고 싶은 사람은 아유 저는 정말 기타 친 지가 정말 40년이 넘었는데도 요즘에 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연주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 올리는 거 보면 질투가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칠 수가 있을까? 정말 저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잘 칠 수 있을까? 정말로 질투가 아직도 있어요. 그 욕구가 있으면 질투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욕구, 또 나만의 모습을 향해서 늘 욕구를 가지자,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욕구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강조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구에 대해서 우리 이 사회가 이번 강좌의 주제인 이런 금수저의 문제로 사회가 늘 이슈화가 되고 막 떠들썩할 때마다 우리는 대인을 만나고자 하는 욕구를 더 키워야 되겠다. 대인에 대한 욕구. 나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할 때도 그렇고, 또 이 사회가 뭐 금수저 그런 얘기 할 때 그 금수저에 대해서 불평하고 욕하지 말고 나는 조금이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대인, 이 강좌에서 여러 가지로 접근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대인 만나기에 오히려 더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내가 혹시 얼마 안 되는 그 금수저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강좌에서 늘 강조했던 것처럼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금수저보다도 더 많은 종류의 대인들을 항상 필요로 하고 욕구를 가지고 그 대인들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어떤 나만의 계획, 나만의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대인 만나기를 항상 소망을 해야 되겠죠. 어떤 자기만의 큰 계획, 이게 이제 큰 계획이나 비전이 서야 되겠죠. 이것이 딱 서야 그래야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단계별로 목표가 생기겠죠. 단계별 목표. 어떤 큰 계획이 서야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2단계는 뭐라고 단계별 목표가 세워지겠죠. 그럼 이제 그 단계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또 노력하는 가운데 계속 욕구가 생기겠죠. 그걸 이제 해내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대인이 필요해지고, 대인을 만나게 되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성취라고 하는, 성취는 큰 성취, 작은 성취 이렇게 있겠죠. 큰 비전, 계획을 우리가 긴 삶을 통해서 성취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비전에 대한 소단계, 세부 항목들을 성취할 수도 있겠죠. 작은 것들을 성취해 가다 보면 큰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점점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제 성인이라든지 노인들, 제가 이 강좌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인들도 자기만의 욕구를 가져야 된다. 내가 남은 생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남에게, 이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더 멋있고 소중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욕구를 끊임없이 가지면서 자기의 실천 속에서 성취하고, 또 때때로 대인의 도움을 받는 거,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만의 욕구, 자기만의 독특한 목표를 항상 갖추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자. 남들이 다 갖추고 있는 스펙, 그것도 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몰두하다가 내가 진정 가져야 될 스펙을 놓치게 된다면, 내가 진정 갖춰야 할 나만의 유니크함, 나만의 독특성, 나만의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서리전형까지는 갈지 몰라도 면접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근처까지는 가는 것 같으나 결국 중요한 일을 해내지 못하는 모습, 항상 주변에만 머무르고, 그걸 문지방이라고 그럽니다. 문지방, threshold. 문지방 뭡니까? 넘어가야 집을 들어가죠. 그런데 계속 문지방까지는 왔어요. 스펙 남들만큼 했으니까. 그러나 본론을 넘어가지 못, 주변에서만 머무르는 존재, 바로 이런 존재는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되겠죠. 이것을 넘으려면 나만의 욕구,
나만의 비전, 나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이번 강의 시간에는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자기만의 욕구를 가진 자는 이미 금수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만의 욕구를 가진 사람은 이미 필요는 발명의 왕이라고, 발명의 어머니라고 했죠.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거 마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기만의 욕구를 가진 사람은 항상 대인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진다.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라도 내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눈이 열려짐으로 어느 존재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대인을 찾고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